디아스포라를 향한 하나님의 꿈 GBS 글로벌 투데이와 함께합니다. 글로벌 투데이 뉴스, 미국과 한국, 전 세계 뉴스를 종합해서 보도해드립니다. 진행의 진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밤 9시 동부 표준시입니다. 대국민 연설에서 중국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CBS는 중국이 미국 유권자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CIA가 이 사실을 알고도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그에게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자신의 첫 임기 동안 수집 및 분석한 해당 정보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외국이 미국 선거에 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투표 시스템의 취약점에 대한 정보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19일 예고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과 관련 오늘 밤 대통령의 연설을 솔직한 시선으로 듣는다면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가 말하는 모든 내용은 오늘 밤 제시될 사실과 증거로 뒷받침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은 그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한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기존 주장의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대선에 중국이 개입했으며 이와 관련한 백악관의 기밀 정보를 해지하는 방안을 백악관이 검토하고 있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투표 기기와 선거 인프라의 취약점에 대한 언급을 내놓을 것이란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지나간 과거의 선거 패배에 집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언론이 수천만 명의 미국인이 선거의 존엄성에 대한 대통령과 같은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오늘 밤 대통령이 말할 내용은 어쩌면 현실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앞으로 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걸 보여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입법 순위로 밀고 있는 유권자 아이디 법이라 불리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또한 모든 공화당원과 민주당원은 선거 공정성이 당파를 초월한 문제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에서 안전하고 확실한 선거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가 자체도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이번 연설에서 선거 문제뿐 아니라 연설 초반부의 이란과의 현 상황과 경제 문제도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이란 문제와 관련 이란은 여전히 미국과 대화를 하고 있으며 미군의 공격으로 치명적 타격을 입고 있어서 합의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우리는 그들과 대화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공격하고도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을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주류 크리스찬 미디어들이 전하는 소식입니다. 원더 프로젝트가 사이트 앤 사운드와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 신앙 기반 컨텐츠 라인업을 확장합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사이트 앤 사운드에 호평받는 성경 소재 무대 공연들이 7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시즌제 공개 방식으로 스트리밍 서비스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프라임 비디오 내의 원더 프로젝트는 사이트 앤 사운드의 방대한 공연 컬렉션을 외부 스트리밍 서비스 중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이 됩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전해진 내용에 따르면 올 가을까지 약 2주 간격으로 새로운 작품들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스트리밍 라인업에는 예수, 룻, 모세, 노아, 에스더 왕비, 다윗, 삼손, 다니엘, 크리스마스의 기적의 공연 실황 영상이 포함됩니다. 일부 작품은 제작 비하인드 영상을 함께 제공하며
해당 사역의 기원을 다룬 다큐멘터리 사이트 앤 사운드 이야기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시즌 전체에 걸친 컨텐츠 공개는 7월 30일 원더 프로젝트의 프라임 비디오 구독 채널에서 시작되며 가을 내내 약 2주 간격으로 신작이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미 교육부는 수요일 이번 주 초 홈스쿨링을 정말 이상한 짓이자 미친 기독교적 문제이며 멍청함이 아래로 세대로 전파된다고 비난한 2명의 진보 성향 팟캐스터에게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미 교육부는 대통령 1776상 수상자처럼 홈스쿨링을 하는 사람들은 최고 수준의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능력을 수차례 입증해 왔다며 홈스쿨링에 입증된 가치를 멍청함이 세대로 전파된다는 식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것은 당신들의 무지뿐입니다. 라고 구 트위터 X 게시판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는 I've Had It 팟캐스트 공동 진행자인 제니퍼 웰치와 앤지 설리번이 홈스쿨링을 폄하한 기사에 대한 반박입니다. 최근 추정에 따르면요, 2024-2025 학년도 기준 미국의 홈스쿨링 학생은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 학생의 약 6.3%인 약 340만 8천 명입니다. 미국 학생 16명 중 1명 정도가 홈스쿨링을 하는 셈입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크게 증가했으며 팬데믹 이후에도 감소치 않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주요 이유로는요, 기독교적 가치관과 신앙교육, 맞춤형 교육, 학교 폭력 및 안전 문제, 높은 학업 수준 추구, 특수교육 및 영재교육, 가족 중심의 생활과 여행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종교적 이유뿐만 아니라 교육의 유연성과 개인 맞춤형 학습을 위해 선택하는 가정도 크게 늘었습니다. 물론 홈스쿨링에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부모의 시간과 헌신이 많이 필요하고 사회성 발달을 위한 의도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교육 역량이 중요하고 일부 과목, 고급 수학이나 과학 등은 외부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홈스쿨 협동조합, 코앞, 교회 홈스쿨 모임, 스포츠 리그, 예술 활동 등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이렇게 기사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홈스쿨링 출신의 유명인들이 많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당 기간을 홈스쿨링으로 교육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 중에는요. 정치와 공공 분야에서는 세라 페일린, 스포츠에서는 팀 티보, 대학 미식축구 최고의 선수에게 주어지는 하이즈먼 트로피 수상을 했고요. 네, 프로 NFL의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비너스 윌리엄스, 세레나 윌리엄스, 세계적인 테니스 챔피언 자매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지도 아래 홈스쿨링을 받았습니다. 연예 예술 계통에는요, 테일러 스위프트, 아주 유명한 싱어죠. 고등학교 시절 일부를 홈스쿨링 프로그램으로 이수하며 음악 활동을 병행했습니다. 다코타 패닝, 에마 왓슨은 아역 배우 활동 중 일부 기간을 홈스쿨링을 했고요. 일론 머스크는 정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홈스쿨링 출신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어린 시절 대부분을 어머니에게 교육받아 현대적 의미의 홈스쿨링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특별히 홈스쿨링이 인기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성경적인 세계관 교육, 창조론과 신앙교육의 통합, 부모가 자녀의 신앙 형성에 적극 참여, 교회와 연계한 공동체 활동, 학문과 신앙을 함께 배우는 교육 환경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홈스쿨링은 미국 복음주의 가정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교육 선택지 중의 하나로 자리 잡아 왔으며 최근에는 종교적 배경이 없는 가정에서도 맞춤형 교육과 유연성을 이유로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쯤 되면 미국의 교육부가 홈스쿨링을 정말 이상한 짓이자 미친 기독교적 문제이며 멍청함이 세대에 전파된다고 비난한 2명의 진보 성향 팟캐스터에게 강력히 반발했다는 것, 어리석은 것은 당신들의 무지뿐입니다 라고 말한 이후 글로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공감이 되시는지요? 플로리다 주의 한 교도소에서 보안관실이 지역 교회들의 문을 개방한 이후 수십 명의 수감자가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 디퓨니악 스프링스의 퍼스트 아포스톨릭 교회는 월튼 카운티 보안관실과 협력해서 산타로사 비치의 뉴 라이프 교회와 함께 대규모 침례식을 거행했습니다. 교도소 사역은 수감자들이 단순히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의 교회와 제자 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열린 침례식은 수감자들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내면의 변화를 다른 이들에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퍼스트 애포스톨릭 교회의 조나단 킹 목사는 월턴 카운티 구치소에서 자원봉사 교정 사목자로 활동하며 그 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킹 목사는 70명 이상의 수감자가 침례를 받길 원했으나 교도소에 구비된 침례용 복장이 70벌로 제한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성공회 소속 한 성직자가 학생들에게 성에 관한 성경적인 기준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해고당하고 영국의 대테러 프로그램에 신고까지 당했는데요. 7년간의 법적 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버나드 랜달 목사는 자신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던 성공회의 조치를 뒤집는 법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는 노팅엄 소재 트렌트 칼리지를 상대로 차별, 괴롭힘, 불이익 조치 및 부당 해고 혐의를 제기하는 세간의 이목을 끈 소송을 진행한 끝에 이제 교회에서의 설교와 교육 활동을 다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배경미 아나운서가 전하는 밴쿠버 캐나다 소식입니다. 밴쿠버 소식입니다. 주님의 제자교회는 지난 7월 5일 창립 24주년을 맞아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고영우 목사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을 본문으로 생명을 낳아 신앙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며 교회가 어떠한 시대적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영혼 구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 목사는 교회와 성도는 많은 사역 가운데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할 때가 있지만 그 기준은 분명하다며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는 언제나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소개하며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예배와 교제, 기도와 양육이 끝날 때마다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열매가 있었다며 교회가 어떤 모임을 하든 그 결과는 생명을 낳는 영혼 구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도 구원받을 영혼을 보내주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회의 성장 여부나 규모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혼을 향한 마음이라며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맡길 수 있는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원리이며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전했습니다. 주님의 제자교회가 앞으로도 초대교회의 정신을 이어받아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는 교회,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영혼들을 품고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자고 권면했습니다.
원하트 월십이 주최한 2026 청년연합수련회가 지난 7월 3일부터 5일까지 콜롬비아 바이블 칼리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킹덤, 나에서 나라로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밴쿠버 지역 17개 교회에서 약 100여 명의 청년들이 참석해 예배와 말씀, 세미나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련회 첫날 참가자들은 등록과 주별 모임, 아이스 브레이킹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뒤 저녁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어진 예배에서는 그레이스 한인교회의 이상훈 목사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앞에서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아침 큐티와 선택 세미나, 공동체 활동,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으며 저녁 집회에서는 선플라워 커뮤니티 처치의 홍태환 목사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삶과 일상 속에서 드러내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기욱 선교사는 AI와 선교를 주제로 AI 기술의 발전 과정과 현재의 흐름을 소개하며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AI를 어떻게 분별하며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AI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어서 홍태환 목사는 Doubt into Shout이라는 제목의 변증 세미나를 통해 청년들이 평소 신앙에 대해 품고 있던 질문들을 성경적으로 정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온유하면서도 담대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전했습니다. 또한 신윤희 목사는 이단 백신 접종의 날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단들의 특징과 성경적 분별력을 가르치며 건강한 신앙을 지키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말씀과 세미나뿐 아니라 공동체 활동과 소그룹 모임을 통해 서로의 신앙을 나누며 깊은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매일 저녁 예배 후 진행된 소그룹에서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 주시는 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원하트 월십 관계자는 교회는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의 비전을 품고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며 연합할 수 있었던 것이 이번 수련회의 가장 큰 은혜였다며 앞으로도 다음 세대를 세우고 지역 교회를 연결하는 연합의 장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온태리오주 무스코카 브레이스 브릿지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영성 공간인 로뎀하우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7월 5일 개원 감사 예배와 함께 박태규 목사의 신간 로뎀하우스 쉼과 회복의 숲 출판 감사 예배를 드리며 새로운 사역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새로운 영성 사역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지금까지 배경미 아나운서가 전하는 밴쿠버, 캐나다 소식이었습니다. 벨업과 케이건 미 연방 대법관은 화요일 미 하원 금융서비스 및 일반 정부소위원회에 출석해서 2027 회계년도 대법원 예산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위원장인 데이브 조이스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대법원이 2027 회계년도 예산으로 2억 2,500만 달러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이스 소위원장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2024년 연례 보고서를 인용하며 지난 10년 사이 판사를 향한 적대적 위험 및 관련 연락이 3배 이상 증가했다는 미 연방 보안관국의 데이터와 최근 5년 동안만 해도 연방 판사들을 겨냥한 심각한 위협이 1,000건 넘게 조사됐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스테니 호여 하원 의원은 미 연방 보안관국의 자료를 인용해서 이번 회계연도에만 200명 이상의 연방 판사가 위협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와 팟캐스터가 건강 및 웰니스 정보를 얻기 위해 많은 미국인, 특히 Z세대 여성이 찾는 주요 정보원 중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월요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8세에서 29세 여성의 57%가 인플루언서로부터 건강 및 웰니스 정보를 얻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같은 연령대 남성 47%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그 밖에 미국 내외 소식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으로 공부하러 오는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했습니다. 미국 내에서의 학위 취득을 염두에 두고 진로를 계획했던 학생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환 방문도 4년까지만 가능해지고 외국 언론인 비자 역시 240일마다 연장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F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과 교환방문 제2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 최장 4년까지만 머무르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미네소타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마이필로우 CEO 마이클 린데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네소타주의 예비선거일은 8월 11일입니다. 린델은 WCCO와의 인터뷰에서 당선될 경우 미네소타에서 투표기를 없애고 수개표와 종이 투표제를 도입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하와이주 관련 소식들입니다. 하와이 행복한 교회에서는 한국에서 돌풍을 일으킨 영화 신의 악단을 상영합니다. 영화 신의 악단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기 위해 조직된 북한 최초의 가짜 찬양단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악단은 악단인데 가수 어디 갔어? 흉내 가지고선 안 돼. 진짜 정말. 간졌네. 2억 달러입니다. 풍성왕.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국제기독교연맹 감사단이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서 부흥회를 해보랍니다. 지금 당이 필요한 건 돈이야. 남성 가수 박 교수? 이거 동물 좀 아니까? 탈북 얘기는 하지 맙시다. 너 이번 일 잘 완수하면 이 자리 너 줄 수 있어. 당의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합시다. 지금부터 신의 악단을 소개하겠습니다. 음악을 통해 서로의 상처가 치유되고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참된 믿음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상영 일시는 7월 26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장소는 하와이 행복한 교회 본당, 참가비는 1인당 7불이고요. 신청 마감은 7월 19일 주일까지, 신청과 문의는 하자슬린 3호 808-397-6409로 하시기 바랍니다. 7월 10일 호노룰루발 서울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한 남성이 기내 반입 가방 2개에서 메타앰피타민이 발견되어 연방 당국에 구금됐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제랄도 피게로아 주니어는 캘리포니아에서 호노룰루로 이동해 공항 화장실에서 해당 가방들을 건네받은 뒤 서울로 운반하는 대가로 $30,000를 제안받았다고 당국에 진술했습니다. 호노룰루 경찰청의 신임 청장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드론을 이용해 잠재적 범죄 현상을 사전 답사하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데이빗 라자르 호노룰루 경찰청장은 법집행부가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관들은 드론을 현장에 투입해서 상황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를 통해 용의자가 아직 현장에 있는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자르 서장은 호노룰루 폴리스 디파먼이 8월부터 호노룰루 전역에서 드론을 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노룰루 경찰국은 과거에도 섬 내 불법 폭죽 사용을 단속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바 있습니다. 좌시그린 주지사는 수요일 전기 자전거 및 마이크로 모빌리티 개인형 이동수단 기기에 대한 주 차원의 규정을 수립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하원법안 2021호는 관련 용어의 정의를 최신화하고 기본적인 운행 안전 요건을 설정하며 연령별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규제 체계를 수립합니다. 전기자전거는 반드시 안장에 앉아 앞을 향한 자세로 그리고 바퀴가 지면에 닿은 상태에서 주행해야 합니다. 단 도로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바퀴가 지면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공공도로 및 통행로에서 안전하지 않거나 과시용 주행을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고속 전기장치는 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도로, 자전거 시설, 간선도로, 보도 등 공공구역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인 모페드와 전기 오토바이는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도로 및 기타 자전거 전용 시설에서의 운행이 금지됩니다. 이 법안은 보호자의 직접적인 감독 없이 클래스 2 또는 클래스 3 전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최소 연령을 15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합니다. 또한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최소 연령도 16세에서 18세로 높였습니다. 아울러 이 법은 도로 주행이 허용되고 적절한 분류 기준을 충족하며 승인을 받은 전기자전거를 운행할 때 별도의 보험 가입이 필요치 않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도로, 보도 또는 자전거 전용 시설에서 운행되는 전기 자전거는 반드시 적절하게 등록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는 범칙금 부과나 일시적인 차량 압수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와이주 보건부는 올해 들어 주 내에서 첫 사이클로스포라증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 기생충 감염 확진자는 하와이를 방문 중이던 사람으로 하와이 도착 후 증상을 보였습니다. 최근 심한 설사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이클로스포라증은 미국 본토에서 30개 주 이상의 주가 감염 사례를 보고하는 등 집단 발병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확진자는 하와이 거주자가 아니며 하와이 도착 이전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하와이주의 전체 감염 사례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 역학조사관인 네이선 탐 박사는 일반적으로 미국 내 다른 지역을 다녀온 사람들의 감염 위험은 여전히 낮은 편이라며 하지만 사이클로스포라증 환자가 증가한 지역을 방문했다면 설사, 복통, 메스꺼움, 미열,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지 각별히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시간주 보건당국은 이번 발병 사태가 상추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 농산물을 섭취하기 전에 깨끗이 씻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타는 지난 10년 동안 하와이 주민에게서 3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는데 이들 모두 하와이 주 밖을 여행한 이력이 있었으며 지역 내에서 감염됐다는 증거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투데이를 마칩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